우리 전세 사기거든요. 그렇죠. 첫 번째로 전세 이제 사기죠. 전세 사는 분들이 나도 사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 음. 정도로 굉장히 흔해졌는데 소 기자님이 또 직접 전세 사기 취재를 하셨다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요즘? 요새는 굉장히 전세 사기 많아요. 그래서 그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제 취임을 했는데 네. 1호 대책으로 이제 뭘 했냐? 전세 사기 지시를 딱 내렸어요. 막아라. 그 정도로 지금 많은 거죠. 저는 그렇죠. 얼마 전에 네. 유키즈 온더블록에 나오신 분도 봤어요. 전세 사기를 웹툰으로 그려서. 아 그렸다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사기 당했던 스토리를 이제 웹툰으로 그려서 그 웹툰이 또 엄청난 공감을 많이 사게 됐었던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 많이 그게 그렇게 뭔가 1호 대책으로 나올 만큼. 대책을 세울 나올 만큼 만큼. 방심하면 털린다. 진짜 방심하면 털리. 어떤 유형이에요? 그럼 보통? 보통 이제 전세가랑 이제 저기 매매가랑 이제 비슷한 경우. 맞아요, 맞아요.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 어.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에는 이제 뭐 주인도 바꿔가지고 그냥 이제 뭐 대출 같은 거 다 이제 뺏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게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가 이제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데 되게 많이 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파트 같은 데 전세기 그렇게 많지는 않고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데 전세기가 되게 많아서 사실 3억 원 이하, 2억 원, 3억 원대 이런 데서 되게 많이 발생하는 거라서 청년들이 특히 취약해요. 많이 청년들이 노출이 돼. 그렇게 많이 사니까 사실 40대보다는 20, 30대 젊은 층이 그런 데서 많이 살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또 맞아. 피해자로서도 굉장히 취약한 게 이제 청년들은 모아둔 자산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슬퍼. 대출 받아가지고 이렇게 연끌했는데 사기를 쳐버리면은 진짜 뜯을 게 없어서 그걸 뜯네. 너무하네. 근데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 뭔가 비용이 전세가랑 매매가랑 얼마 차이가 나지 않다 보니까 그거를 약간 지금 막 요즘 핫한 게 실제 내 자금이 3천만 원만 있어도 집을 이제 투자를 구매해서 하는 갭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내 자산이 없을 때 이제 돌려줘야 될 땐 내 자산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쵸, 그쵸. 이제 그런 건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전세 들어올 사람을 못 구하기 찾으면 전까지는 이제 돈을 못 뜨는 주는 거지. 거지. 근데 요즘 또 전세가 또 안 나간다고 안 하더라고요. 나간다고. 요새는 또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다 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소위 말해서 깡통 전세. 맞아요.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에 그런 게 좀 많죠. 왜냐면 전세가율이 그나마 이제 붙어 있는데 90%였는데 갑자기 이제 집값이 하락하다 보면은 네, 오히려 맞아요.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맞아, 낮아지는 맞아. 경우도 맞아, 그러면은 집주인이 사실 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맞아요. 사기 의도가 없었더라도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그게 이제 문제인 것 같아. 사후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주변에 전세 사기 당한 분들은 있나요? 저는 주변에 못 봤는데 제가 취재차 이제 만나본 적이 있는데 만나본 게 아니라 통화를 해봤는데 이분은 이제 가정이 있으시고 아들인지 딸인지 뭐 하나가 있고 가정이 있는데 이게 전세가랑 매매가랑 비슷하게 똑같게 들어갔대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뭐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공인중개사랑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 작정을 하고 사기를 친 의도가 거예요. 있는. 나쁜 놈들. 나쁜 저희 빌라왕이라는 사람인데 479채를 가지고 그 있는. 강서 화곡동 아니에요? 맞아요. 그쵸, 맞죠? 401은 강서가 아니고 양천. 화곡동이 어디지? 화곡동도 똑같은 빌라왕이 있을 거예요 아마. 예. 동네마다 빌라왕이 있나 어. 보다. 동네마다 뭐 빌라신 뭐 이런 것도 있고. 맞아. 아니 뭐 그러니까 왜냐면은 빌라 같은 경우에는 빌라남. 빌라남들. 매매가가 낮으니까 이 갭 차이가 별로 맞아, 안 난단 맞아, 말이에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도 투자를 하고 뭐 공모 조금 하면 이제 워낙 뒤통수 치기가 쉬우니까 그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와 빌라왕 대박이다. 그러니까 대박. 근데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집을 위해서 진짜 생을 다 바쳐서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청년들은 초반부터 이렇게 꺾여버리면 빚을 1억 원 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1억 원이면 다행이지, 진짜. 1, 2억 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러면 만약에 내가 그렇게 돼서 사기를 당했을 때 구제받을 수는 없어요? 그냥 이대로 내가 보통 나았나요, 이대로? 보통 뭐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쉽지 사실 않다고 쉽지 하더라고요. 않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무슨 그래서 사전에 막아야 돼요. 무슨 뭘 계약 뭘 드는 게 있던데 특이한 보험이라 전세보증보험 그게 허그 그 주택 네네네네. 도시 보증 공사. 기금 공사 네. 그다음에 허그에 주금공 제가 많이 보냈습니다. 허그도 있고 뭘 보내셨죠? 취준생들을. 허그도 있고 그 주금공도 있고 네. 해가지고 이게 다 보증보험이 있는데 이게 안 되는 주택이 있어요. 또. Why?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빚이 집주인이 뭐 빚이 좀 맞아. 문제가 껴서 너무 했다거나 많이. 아니면 주택 종류에 따라도 다른데 이게 뭐 이종 근린생활 시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오피스텔은 안 돼 원룸 일반적으로 원룸으로 많이 활용하는 그런 데 같은 게 원래 사람이 살면 안 되는데 그 고시원 같은 데 이런 데는 아예 안 되거든요. 네네. 그런 데는 이제 아예 보증보험 자체를 못 드니까 맞아요.
그냥 그렇게 떼이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게 보니까 오히려 막 이렇게 막 금액이 많은 것보다는 조금 소액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좀 취약하지 않나. 한 1억 미만이 맞나? 1억 미만에 어디 갈 수 있나요? 아니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글을 봤는데 어떤 글이냐면은 우리가 컴퓨터라던가 아니면 노트북 같은 거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살 때도 그렇게 신중하게 막 고르잖아요. 맞아. 근데 우리가 정작 주택을 매매할 때는 대출을 많이 끼다 보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사실 내 돈인데 남의 돈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외국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도 끼고 중개사만 끼는 게 아니고 변호사 끼고 다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사실은 전세 제도라는 게 한국에만 있는 사실 제도잖아요. 맞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측면이 좀 있다. 이런 식을 딱 이런 얘기를 딱 듣고 아 맞다. 사실 그런 저도 측면이 그런 없잖아 것 있죠. 왜냐면 은행이 알아서 해줄 것 같은 맞아. 그런 느낌이 중개사님이 다 알아서 느낌. 중개. 그러니까 이거 내 돈은 어차피 아니니까 그냥 은행이 알아서 이렇게 얘기하겠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지 않나. 좀 책임을 방기하는 느낌이 있는데 사실 이게 이름은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맞아. 돈이죠. 말이 안 2억씩 되는- 막 3억씩. 너무 열받아. 잡스 101 매일 오후 5시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요.